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체활동 지원 파트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우리 배설할 때 관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설할 때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설 전에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배설 중에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배설 후에 관찰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24번에는 배설 전에 관찰하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설 전이니까 지금 환자가 지금 변이를 느끼고 대상자 어르신이 지금 변이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리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안절부절한다거나 이런 그 배설 유무를 갖다가 변이를 느끼는 같은 그런 걸 갖다 표현하는 걸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 전에는 요이나 지금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나 대변을 보고 싶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살피는 게 이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변할 때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럼 배변할 때 지금 막 통증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설 중인 거고요. 다음에 총 배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럼 배설 시간은 배설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배설 양도 배설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배설 후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잔뇨감이라는 것도 뭐냐면 배설 후에 남아있는 그런 걸 갖다 잔뇨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뇨감도 배설 후에 이렇게 관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이용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휠체어는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려면 건강한 쪽에 대어줘야지만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쪽에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앉혀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상자가 여기는 지금 마비된 쪽이고요. 다음에 여기 이 손은 바로 뭐냐면 건강한 손이에요. 그럼 이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휠체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45도, 30에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대줘가지고 이 대상자의 건강한 손이 휠체어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획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휠체어에 앉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대주는 거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고요. 다음에 침상 난간에 바짝 붙여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30에서 45도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붙이는 거죠. 다음에 대상자의 허리를 안고 그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90도로 회전해서 휠체어에 고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화장실을 이동했어요. 그럼 잠금 장치 걸어야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다음에 배설물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간호사에게 보고해야겠죠. 이런 걸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배설 전이나 배설 중이나 배설 후에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26번. 이번에는 침상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예요.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 어르신이기 때문에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인데요. 이때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침상 배설이니까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변기를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줘야 가지고 이게 지금 항문 괄약근이 이렇게 이완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배설을 하니까 침구가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둔부 밑에 방수포 깔아가지고 침구가 오염되는 걸 좀 방지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설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게 되면 민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변기 밑에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악 같은 거를 갖다가 틀어줘가지고 이 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민망함을 좀 가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음악을 틀어줘가지고 그 나는 소리를 좀 이렇게 그 프라이버시 약간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틀린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회원부와 둔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줘가지고 감염 예방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건과 물티슈로 피부 깨끗하게 닦고 그뿐만 아니라 물기를 말려줘가지고 건조하게 해서 지금 욕창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7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상 상태나 특이 사항이 있을 때 보고하는 거고 정상 상황이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면 지금 이상 징후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거품이 너무 많은 것도 이상 징후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색이 너무 진해도 이상 징후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소변의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상 징후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소변은 연노란색의 소변은 정상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 상태를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지금 이 대상자는 화장실까지는 갈 수 없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 화장실까지는 갈 수 없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동변기를 침상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변기 사용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크린 등으로 가려줘서 프라이버시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배설 중에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역시 프라이버시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 끼고요. 그죠? 일회용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해설 처리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도 손 닦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침대보다 이동식 자변기가 높게 한다가 아니라 높이를 낮게 한다가 아니라 같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상의 높이랑 여기 옆에 여기 이렇게 이동변기 놔주잖아요. 그래서 이동변기도 이렇게 바짝 붙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휠체어처럼 이렇게 35도나 이렇게 30도나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놔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자의 그 건강한 손을 이렇게 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똑같아요. 휠체어랑. 그럴 때는 어떻게 대상자가 옮겨서 앉아야 되는 거니까 이 침상의 높이랑 이 이동변기의 높이를 같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대가지고 건강한 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29번 배설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워주면 괄약근이 이완이 되거든요. 괄약근이 이완이 돼서 지금 배설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약근 주변의 근육의 이완으로 변이를 느끼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0번 외양보호사의 기저귀 사용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기저귀의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저귀가 있으면 여기 기저귀 안쪽이 이렇게 배설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말아가지고 이 겉면이 이렇게 노출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서 감염이 예방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무릎을 세워가지고 여기 발바닥에 이렇게 발바닥을 지지해 주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저귀 사용을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기저귀 치기를 한 상태에서 기저귀 빼주고 기저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혀서 지금 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바로 눕히고 바로 눕히고 난 다음에 이제 기저귀 테이프 붙여야지. 옆으로 하고 난 다음에 기저귀 사용은 치매 증상과 와상 상태에 좋다가 아니죠, 여러분.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가지고 배설 능력이 이렇게 비뇨기계 기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기저귀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사용한다 하더라도 낮에는 사용하지 않고 밤에 취침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나 와상 상태의 이런 대상자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기저귀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번 유체 도뇨관 사용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 주머니를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둔다.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방광이 있는 데다가 지금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여기 요도에다가 이렇게 삽입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요도고 지리고 항문이잖아요. 요도가 있고 다음에 여기가 지리고 여기가 항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도에다가 이렇게 소변줄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도 부위에 소변줄을 끼워놨을 거예요. 그럼 이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밑에 있어야지만 이게 방광에 있는 소변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이렇게 있어야지만 소변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유치 도뇨관을 통해서 나온 소변 양과 색깔을 확인하는 거고요. 다음에 연결관이 꺾여 있으면 소변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확인하고 기록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비워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32번 대상자의 구강청결 돕기예요, 여러분. 그럼 구강 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아와 혀 닦아주고요. 다음에 혀 안쪽이나 목적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구토 유발을 하잖아요. 구토나 이렇게 구역질 같은 거 유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까지 닦아주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칫솔질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칫솔 모가 있고 이렇게 칫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치약을 짜주잖아요. 그럼 치약을 짜줄 때 이 치약이 칫솔모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 짜가지고 치약이 이 칫솔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칫솔질로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천장도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혀도 닦아주는 거고요. 어디까지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볼 안쪽까지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다음에 칫솔을 치아와 잇몸 쪽으로 부드럽게 닦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닦는 거죠, 여러분? 치아에서 잇몸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로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다. 아랫니가 있어요. 이렇게 아랫니가 있고 바로 여기가 잇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강청결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보세요. 우리 윗니에 잇몸 닦아주고요. 다음에 잇몸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치아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랫니에 지금 잇몸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치아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 천장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혀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닦아주는 거냐면 볼 안쪽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잇몸 쪽에서 치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위치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부터 빼죠, 여러분? 윗니의 위치부터 먼저 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5번 볼게요. 대상자의 머리 감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머리 감기기 전에 지금 대상자의 상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색이라던가 통증의 유무 확인하고요.
다음에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을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 대상자를 머리 감기기를 할 때는 샴푸하고 그 다음에 헹궈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너무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다. 그러면 두발 전용 세정제는 이렇게 헹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발에 이 전용 세정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경우에는 헹굴 필요가 없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면 좋겠죠. 다음에 식후, 여기 식후에 여러분, 식후에 감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전이나 식후에는 머리 감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후에 감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식전은 하면 안 되고요. 식후도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지금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르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피부가 지금 건조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피부 건조로 인해 가지고 소양증 같은 거,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대상자인 거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보호는 보습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피부가 건조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누를 사용할 때도 중성 비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렌저나 비누 선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발라가지고 지금 피부 건조를 갖다가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피부가 건조한 상태니까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것도 좋은 거고 가습기를 통해서 수분이 이렇게 공급되도록 해주는 방법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피부가 상처나지 않도록 하는 거 좋은 거고 지금 피부가 건조한 상태인데 모직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직 제품이 아니라 피부에 좋은 무슨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대상자의 손발톱은 어떻게 깎죠? 여러분 손톱은 이렇게 둥글게 깎고 발톱은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그래서 2번이네요. 다음에 38번. 다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번에는 회음부 청결 돕기예요, 여러분. 회음부 청결 돕기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회음부의 청결을 도우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예방할 수 있겠죠. 다음에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이나 꺼즈 사용하면 좋을 거고요. 여성은 질, 요도, 항문순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여기가 요도고 여기가 질이고 여기가 항문이라 그랬잖아요. 요도고요. 다음에 여기가 질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항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항문에는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균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뒤의 방향으로 닦아줘야지만 이 대장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도에서 질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도에서 질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니까 3번은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다음 중 요양보호 대상자의 지금 세수도끼예요, 여러분. 세수도끼 방법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부터 먼저 닦고 만약에 눈곱이 있는 부분도 닦고 다른 데를 닦으면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부분을 먼저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약간 오염된 부분을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다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귀 안쪽에 여러분 귀 입구를 닦아주는 건 괜찮아요. 다음에 귀 바퀴를 닦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귀 안쪽은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 안쪽의 기지 제거는 의료진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 안쪽의 귀지를 면봉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귀 안쪽은 누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 의료진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귀 바퀴를 닦아준다거나 아니면 귀 입구를 닦아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지금 면도 돕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도를 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불려놓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지금 건조함을 안화시켜서 이렇게 불려놓은 상태에서 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면 상처가 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요. 다음에 피부가 주름져 있으면 면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 당기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에 면도 후에 로션이나 크림 바르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얘는 틀린 게 여러분 면도할 때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귀 밑에서 이렇게 턱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입술이 있으면 코에서 지금 입 주위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 밑에서 턱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코 밑에서 입 부분으로 닦아주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귀에서 이렇게 제가 그림 다시 그려드릴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술이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면도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귀 밑에서 이렇게 턱 방향으로 이렇게 귀 밑에서 어떻게 하는 턱 방향으로 해주는 거고, 다음에 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에서 이렇게 입주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면도 날은 얼굴과 몇 도 각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45도 각도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면도 날은 얼굴과 45도 각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42번 목욕도끼예요, 여러분. 목욕도끼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목욕 중에 이렇게 대소변이 마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목욕 전에 미리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40도씨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40도 내외로 따뜻하게 맞춰주고요. 다음에 식사 직전보다 식후에 해주는 게 아니라 머리 감기기나 목욕하기는 식사 전이나 식사 직후는 피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직전보다 직후가 좋은 게 아니라 직전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식사 직후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목욕 시간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적당하고요. 다음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닦아줘야 돼. 심장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먼 곳부터 닦아주는 거 맞고요.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욕도끼 순서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닦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먼 곳이 발끝이 가장 멀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가장 멀어요. 그러니까 발, 다음에 다리, 다음에 팔이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팔, 그 다음에 몸통 맨 마지막에 회음부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도울 때는 심장에서 가장 먼 쪽부터 지금 목욕도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심장에서 가장 먼 쪽. 다음에 44번 지금은 침상에서 목욕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는 목욕도끼가 이렇게 이 통목욕 했을 때 그 목욕도끼라서 이 발부터 해준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침상에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욕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침상에서 목욕도끼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그죠? 발이 있으면 어떻게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발이 있으면 발끝에서 이렇게 대퇴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상지입니다, 여러분. 상지. 양쪽 상지는 겨드랑이부터 닦아주는 게 아니라 손끝을 먼저 닦아주고 다음에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부는 장애 운동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닦는 거냐면 시계 방향으로 닦은 거 맞고요. 다음에 양쪽 하지는 이 발끝에서 지금 허벅지 대퇴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등하고 둔부를 닦으려면 옆으로 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눕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회음부를 씻을 때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존중해줘야겠죠. 만약에 대상자가 가능하다면 스스로 닦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옷 갈아입히기예요. 그럴 때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제가 지팡이나 이렇게 목발 같은 거 사용할 때 꼭 외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요.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그런데 요거 외울 때 같이 외우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옷을 벗고 입고까지 외워두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그리고 옷은 벗고 입는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요. 다음에 옷을 입힐 때는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거든요. 그럼 볼까요? 그러면 실내 온도 따뜻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옷 갈아입히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상하지의 마비 유무 확인을 해야지만 이 순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요. 옷 입힐 때. 그럼 옷 입힐 때는 어디부터 하죠?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고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벗고 입는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46번. 여기 보세요. 좌측, 지금 아픈 쪽이 좌측의 편마비예요. 좌측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입히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다음에 옷은 벗고 그 다음에 옷은 입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입힐 때는 어떡하죠, 여러분? 아픈 쪽부터 입힌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입히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의 입힐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끼워야 되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벗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머리가 가운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끼우기가 가운데에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수액줄 있는 거를 갖다가 입고 벗기로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수액 있잖아요. 이 수액이 가운데 항상 낑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액.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입힐 때가 아픈 쪽이잖아요. 그러면 아픈 쪽 입히고요. 머리는 가운데 낑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한 쪽을 갖다가 이렇게 입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픈 쪽이 좌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측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픈 쪽. 그 다음에 머리는 항상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발.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통목욕 도끼예요. 이거는 침상 목욕이 아니죠. 통목욕 도끼예요. 그럼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미리 발끝에 물을 묻혀서 온도를 확인하면 좋겠죠. 다음에 제가 통목욕 도끼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닦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은 다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 닦아주고 그 다음에 팔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몸통 닦는 거죠. 통목욕은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옷 갈아입히기네요. 그럼 옷 갈아입히기 다시 볼까요, 여러분?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옷은 벗고 그 다음에 입는다 했죠. 그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옷을 벗길 때잖아요. 벗길 때 건강한 쪽. 그럼 벗길 때 건강한 쪽 맞고 입힐 때 마비된 쪽 맞죠? 다음에 수액이 있는 경우는 건강한 쪽 소매로 수액을 빼야 된다. 그러면 빼는 거니까 지금 이거 벗는 거잖아요. 그죠? 벗는 거죠. 벗기 어디서부터 했죠? 건강한 쪽. 맞죠? 다음에 상의를 벗길 때는 마비된 쪽 어깨, 팔, 손목으로 이렇게 벗긴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벗길 때 건강한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비된 쪽부터 하면 틀렸을 거예요. 마비된 쪽부터 했으면 틀렸을 텐데 여기는 마비된 쪽을 벗길 때는 어떻게 벗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비된 쪽을 벗길 때는 어깨 먼저 벗어야 되고 팔꿈치 벗고 그 다음에 손 벗는 거 맞잖아요. 다음에
이거 입히는 거잖아요. 입힐 때는 어디부터 입혀야 돼요, 여러분? 입힐 때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쪽 다리를 먼저 입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를 입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양쪽 다리를 동시에 입힌다고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틀린 답은 4번이고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벗길 때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 건 맞는데요. 여기 마비된 쪽부터 했으면 틀렸을 텐데, 마비된 쪽을 벗길 때는 어깨 먼저 벗고 팔꿈치 벗고 그 다음에 손을 벗는다고 하니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 다음 중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방 온도와 화장실 온도는 다르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여기는 느낌표가 아니라 40에서 60% 슬러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거 맞고요. 그죠? 다음에 피로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 조절해야 됐고요. 다음에 숙면을 위해서 밤에는 개인등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침구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한 침상 환경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공기가 피부에 닿아 직접 환기를 느끼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기를 할 때는 직접 환기가 아니라 무슨 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간접 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맞는 답이죠. 다음에 복도나 화장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두운 조명을 켜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낙상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조명이 아니라 좀 밝은 조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게 좋을 거고요. 현관이나 화장실은 문턱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여러분. 문턱을 없애는 거 맞고요. 다음에 헛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 벽 등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 두면 좋겠죠. 네, 틀린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상자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쪽에 지금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에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 눕히려고 하려면 첫 번째는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머리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돌려 눕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팔은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 팔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무릎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이 반대쪽 다리를 이런 식으로 오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밑에 다리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어깨랑 여기 있는 다리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이 아니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돌려 눕히려는 쪽으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 눕히려는 쪽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상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돌려눕히고 싶으면 요양보호사가 이쪽으로 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는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눕히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눕히려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상자의 손이죠, 여러분. 대상자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 높이에 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은 이렇게 올리고 반대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돌려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자의 다리를 정리를 해주는 건데 다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돌려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쪽 다리, 이 반대편, 이쪽으로 돌려눕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 다리를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 정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깨랑 여기 있는 엉덩이 부분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랑 엉덩이를 갖다가 지지해줘서 엉덩이 지지하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좀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옆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옆으로 돌렸어요. 옆으로 돌렸을 때 어떤 자세가 편한 거냐면 대상자의 엉덩이가 이렇게 좀 뒤로 와 있는 자세가 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엉덩이를 갖다가 약간 살짝 뒤로 빼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눌려있는 어깨 있죠. 여기 밑에 쪽에 있는 눌려있는 어깨. 이 눌려있는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깨를 대상자, 6번째는 대상자의 어깨를 갖다가 얘도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빼줘야지 대상자가 이렇게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이 생략돼서 나온 거잖아요. 생략돼서 나온 거니까, 대상자의 팔 정리해주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여러분? 대상자의 팔 정리하고 다리 정리해주는 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어깨랑 엉덩이 돌려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의 엉덩이 뒤로 빼줘서 편안하게 하고 아래쪽 어깨 빼줘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이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가 먼저인 거고 가죠. 그러면 나가 다음에 라다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 보시면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눕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있으면 대상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거나 그럼 이럴 때 대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혼자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상자의 상반신을 먼저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하반신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상자의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는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두 팔 가슴에 포개는 거 맞고요. 다음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상반신 먼저 옮겨주고 그 다음에 하반신을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